안녕하십니까? 상상인 그룹 인재 경영실입니다. 오늘은 오프보딩 프로세스의 중요성, 데이터 기반 전략과 실무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핵심 인재가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경험. 혹은 퇴직 면담을 진행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만 끝나버린 경험. 오늘 교육을 통해 여러분은 퇴직을 단순한 이별이 아닌 조직 성장의 전략적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퇴직 비용 절감 방법, ROI 측정 방법론, 효과적인 퇴직 인터뷰 기술, 그리고 퇴직 데이터를 활용한 조직 개선 전략까지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프보딩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 비용과 조직 건강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점들을 찾아보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과 효과적인 인터뷰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 사례와 ROI 계산법,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오프보딩의 정의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오프보딩은 직원이 조직을 떠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단순히 퇴직 서류를 처리하고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자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에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략적 활동입니다. 최신 HR 트렌드 3가지를 주목해주세요. 첫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이제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퇴직 예측 모델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왜 떠나셨나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직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대입니다. 둘째, 브랜딩 강화입니다. 퇴직자 경험이 기업 브랜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글래스도어나 블라인드 같은 플랫폼에서 전 직원의 리뷰 하나가 채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셋째, 재입사 전략입니다. 부메랑 직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직했다가 돌아오는 직원들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메랑 직원들은 적응 기간 없이 즉시 성과를 내고 외부 경험까지 가져와 조직 혁신에 기여합니다.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HRM 연구에 따르면 직원 1명 퇴직 시 발생하는 비용은 연봉의 1.5배에서 2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원이 퇴사하면 최소 7,500만 원에서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직접 비용으로는 채용 공고비, 헤드헌터 수수료, 면접 시간, 신규 직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간접 비용으로는 공석 기간 동안의 생산성 손실, 남은 팀원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식과 노하우 유출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무 유형별로 비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무직은 연봉의 1.5배 3개월에서 4개월 적응 기간, 기술 전문직은 연봉의 1.8배 6개월에서 8개월 적응 기간, 관리자 리더는 연봉의 2.0배 8개월에서 12개월 적응 기간. 여기서 핵심은 체계적인 오프보딩으로 이 비용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 건강 측면도 중요합니다. 퇴직 방식이 남은 직원들의 회사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가 어떻게 떠나는지를 보면서 직원들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대우받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자는 조직 문제의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떠나는 사람만큼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리더십 이슈, 문화적 문제, 성장 기회 부족 등 내부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진짜 문제들을 파악할 기회입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MS는 마이크로소프트 얼럼나이 네서크라는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단순한 동문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채용 정보, 제품 할인, 네트워킹 이벤트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MSFTOFFBOARDING 포털이라는 전용 포털을 통해 퇴사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이메일 계정 유지 기간, 스톡옵션 처리 방법, 퇴직금 계산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넷플릭스의 키퍼 테스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관리자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 팀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했을 때 그를 붙잡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답이 아니오라면 해당 직원과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넷플릭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성과가 맞지 않을 뿐 개인의 역량은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AI 활용 혁신 사례도 있습니다.
IBM의 AI 퇴직 예측 시스템은 95% 정확도로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사전에 식별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의 인재 유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메랑 직원 전략으로는 미터의 리턴십 프로그램, 퇴직 직원 대상 단기 계약 기반 복귀 프로그램과 맥킨지, IBM의 알럼나이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지속적 관계 유지와 재입사 채널 확보가 있습니다. 이제 실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오프보딩 프로세스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통지 및 준비. 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2단계 데이터 수집. 3가지 방법을 병행합니다. 첫째, 1대1 퇴직 면담입니다. 개방형 질문 중심의 대면 인터뷰입니다. 중요한 팁은 HR 담당자나 중립적 면담자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속 상사가 진행하면 솔직한 답변을 듣기 어렵습니다. 둘째, 익명 설문조사입니다. 퇴직 1주에서 2주 전 또는 퇴직 후 일주일 내 진행합니다. 5점 척도와 자유응답을 조합해 정량과 정성 데이터를 모두 확보합니다. 셋째, 행동 데이터 분석입니다. 근무시간, 휴가 사용 패턴, 협업 툴 활동량 등을 분석해 숨겨진 패턴을 발견합니다. 3단계 데이터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패턴을 분석합니다. 개별 사례보다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개선 실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리더십 코칭이 필요한지,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합니다. 퇴직자 경험 설계의 4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공감과 존중. 퇴직 결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 두 번째, 안전한 환경, 솔직한 피드백을 위한 심리적 안정감 조성. 세 번째, 균형과 투명성. 조직과 퇴직자 모두의 필요 균형. 네 번째, 미래 관계 설계. 장기적 관점의 관계 유지입니다. 효과적인 퇴직 인터뷰의 5가지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뷰 주체는 직속 상사보다 HR 담당자나 중립적 위치의 인터뷰어를 선정하세요. 둘째, 시점 선택은 퇴사 결정 직후와 퇴사 2주 전 2번의 인터뷰가 이상적입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 대화는 비밀이 보장되며 미래 평판에 영향 없습니다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넷째, 데이터 활용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조직 개선에 활용될지 설명하세요. 다섯째, 설문과 인터뷰를 병행해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세요. 실전 퇴직 인터뷰 질문 예시를 카테고리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직무 역할 관련으로. 당신의 역할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과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실제 업무와 입사 시 기대했던 업무 사이에 차이가 있었나요? 리더십 관리 관련으로.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자가 더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피드백과 인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셨나요? 중요한 팁은 왜보다 무엇 또는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카테고리들의 내용들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문과 인터뷰 병행 전략일랍니다. 설문을 먼저 진행해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설문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영역을 인터뷰에서 심층 탐색합니다. 5점 척도와 자유응답을 조합해 풍부한 데이터 확보하고 크로스 체크를 진행합니다. 응답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 피드백 활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개선 기회로 인식하고 여러 퇴직자가 공통으로 언급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구체적인 개선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부메랑 직원 가능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케이스 1, 어부서의 높은 퇴사율입니다. 한 회사의 어부서에서 6개월간 전사 평균 대비 2배 높은 퇴사율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퇴직자 5명 중 4명이 과도한 마이크로 매니징과 불명확한 업무 지시를 주요 이유로 응답했고, 정량 설문에서 상사 리더십 항목이 3.8점에서 1.5점으로 급락했습니다. 조치 결과 리더십 코칭과 R&R 워크숍 실시 후 3개월 만에 퇴사율이 안정화되고 조직 문화 점수가 개선되었습니다. 케이스 2, 신입사원 조기 퇴사입니다. B회사는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40%에 달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퇴직 인터뷰 분석 결과 70%가 조직문화 직무 기대 불일치를 응답했고, 입사 전 기대와 실제 업무 간 괴리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조치 결과 현실적 직무 소개 도입으로 신입 조기 퇴사율 40% 감소, 적응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실무 개선 사례입니다.
HR 데이터 분석 모델 도입 300만 건 이상의 HR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리텐션 예측 모델 구축한 사례. 전사 조직 진단 연계 팀별 퇴직률과 퇴직 사유를 정기 조직 진단에 통합한 사례. 채용 퇴직 데이터 통합 관리 온보딩부터 오프보딩까지 전체 사이클 분석 진행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프보딩 투자의 ROI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ROI 계산 공식은 이직률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에서 오프보딩 프로그램 비용을 뺀 값을 오프보딩 프로그램 비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 이직률 20%, 현재 이직률 15%로 5% 감소. 직원 100명 평균 연봉 5천만원 기준. 5명 곱하기 7,500만원 이직 비용은 3억 7,500만원 절감. 오프보딩 프로그램 비용 5천만원. ROI는 3.75억에서 0.5억을 뺀 값을 0.5억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650%입니다. 오프보딩 성과 측정 지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효율성 이직률 감소 비율 목표 15에서 25%. 프로세스 효율성 오프보딩 완료율 목표 95에서 100%. 데이터 품질 퇴직 인터뷰 참여율 목표 80에서 90%. 고객 만족도 퇴직자 NPS 스코어 목표 플러스 40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기준으로 연간 ROI는 200에서 300% 수준입니다. HR 분석 및 퇴직 예측 모델입니다. 머신러닝 기반 퇴직 예측으로 300개 이상 변수를 활용해 78에서 85% 정확도로 퇴직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네트워크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협업 패턴과 소통 빈도로 소속감 저하 징후 포착합니다. 자연어 처리 분석을 활용하여 인터뷰 텍스트에서 핵심 키워드 등을 분석하여 이직 원인을 식별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하겠습니다. 오프보딩 프로세스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퇴직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정기적인 인터뷰와 설문조사 시스템. 둘째, 데이터 분석 및 개선 주기 수립분기별 분석과 조치 개선 주기. 셋째, 리더 구성원 모두를 위한 교육 오프보딩의 중요성 이해. 넷째, 긍정적 평판 관리 전략 퇴직자와의 관계 유지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오프보딩에서 중요한 부메랑 직원 전략 실행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럼나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 직원 소통 채널 유지 정기적 업데이트. 둘째, 재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응 기간 단축과 경력 연속성 보장. 셋째, 해외 및 선진사 경험 후 돌아온 직원들의 새로운 시각과 지식 활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마무리와 평판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오프보딩은 마지막 인상이자 기업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자를 조직의 브랜드 대사로 여기고 존중하는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퇴직 인터뷰에서 발견된 통찰을 실제 개선에 반영합니다. 퇴직 이유와 패턴 정기 분석으로 선제적 인재 유지 전략 수립합니다. HR 부서와 현업 리더의 지속적 협업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교육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프보딩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조직 성장의 전략적 기회입니다. 퇴직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며 데이터 기반으로 조직을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조직은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